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면 FOMC 결과가 나오고 또 이건 저희가 박지원 아나운서 등을 통해서 또 우리 앵커님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FOMC 결과만큼이나 또 중요한 중간선거 특집을 저희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중간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좀 소개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당장 투표하면 공화당이 하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소장님 의견 주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이죠.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원만 안 좋냐면 미국은 상원, 하원으로 나눠지거든요. 맞아요. 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상원은 그래도 좀 팽팽한 편인데 상원은 35명이 바뀌는 것이니까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죠. 그런데 하원은 435명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 그러는데 이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그러니까 짝수입니다. 11월 달 둘째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둘째 화요일이니까 11월 8일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간 선거에 따라서 현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이 민주당이 결집할 만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이게 로앤웨이드 법인데 임신 중단권 이제 낙태법인데 이게 이제 보수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낙태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이 이제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격앙하면서 이 중간 선거 때 우리 결집해야 되겠다 이건데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뭔지 아십니까? 기름값입니다. 물가입니다. 경제죠. 결국 물가죠. 물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임기 이후에 기름값이 60%나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데 문제는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이게 이제 집권당의 지지율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낮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판세는 대체적으로 지금 538 미국의 이 선거 지표 예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원은 살짝 엇갈리긴 한데 하원은 공화당, 상원도 점차 공화당의 기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피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많이 다쳤다고 해요. 맞아요. 이제 극우 어떤 세력에 의한 피습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전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대면으로 진격했던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일단 떠올랐고 아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두 번째는 유명인의 가족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선거 직전에 있으면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반대급부의 세력이 집결하는 현상. 우리가 쉽게 한국에서는 지난 있었죠. 2006년에 저희 지방선거 때 기억하시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터칼로 피습을 당하면서 신촌에서요. 그 기억할 수 침대에서 깨자마자 대전은요. 그 유명한 대전은요 일화를 남기면서 오히려 보수층이 집결했고 역시 선거의 여신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오히려 미국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민주당 세력을 집결하는 그런 이슈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박세미 앵커가 완전히 선거 전문가신데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이 낸시 펠로시 18번이나 지금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정말 미국 정치의 상징이죠. 야, 진짜 멋있어요. 남편 펠로시가 이제 피격 당했습니다. 근데 남편 펠로시도 조금 최근에 좀 말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개안이 침입을 해서
낸시 펠로시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집에 없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폭행을 당했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방금 전에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8일의 일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는 이 이전이에요. 그럼 그다음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물가가 핵심이니까. 경제를 기름값을 이 이슈로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빨리 트럼프의 문제로 빨리 밀어붙여라. 이 개안이 트럼프 추종자다. 그러면 더 많이 표를 얻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군요. 그랬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사실 그렇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원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2006년에 한국 선거처럼 피습당했던 대선 후보급의 유력 정치인이 말 한마디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낸시 펠로시가 또 지금 뭐 대선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소위 시체말로 잘 이용을 못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략가들이 이거 이용해야 된다. 트럼프 추종자니까 이거 냅두면 트럼프가 또 올라온다. 트럼프 세력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이걸 민주당에서 사실상 안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뭐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간 선거에 이렇게 물론 뭐 항상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에 유독 관심을 갖는 게 IRA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 감축법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는 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또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하면 뭐 IRA에 대해서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또 차라리 공화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대로 선거 판세가 가면은 우리에게는 이 IRA법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그래요? 그늘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을 응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원도 그렇지만 상원까지 35명이지만 35명이 교체되면서 전체 100명의 숫자 중에서 과반수를 공화당이 가져가 버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한 2년째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상 내임덕이에요. 왜? 그렇죠.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IRA와 관련된 수정도 누가 해야 됩니까? 공화당이 원래는 민주당이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럴 만한 민주당의 주도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힘이 안 실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교섭을 해야 되는 대상도 민주당 정부고 또 바이든 행정부인데 사실 그만한 의회에서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원이라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우리에겐 더 희망이 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아니 무슨 소리야 바이든 이 공약을 우리가 왜 더 힘을 보태줘야 돼 우리는 미국 기업이 우선이야 왜냐하면 이 공화당 하면 여러분들이 트럼프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트럼프일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America First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도 최근에 그런 경향인데 공화당은 더 심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분도 아실 텐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고용이라는 거 지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용 지표도 중요한데 제니 옐런 장관이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용 지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IRA법을 통해서 미국 고용이 더 많이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은 IRA법 미국 기업이 우선이다. 그렇죠.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건의 내용은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보수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IRA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법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혜택을 뽑아낼 그런 국리를 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선거 결과에 가장 많이 노출돼서 고민을 담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요 변수로 보십니까? 변수죠. 당연히 변수죠. 전기차가 미국에서 잘 팔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사실은 또 현지 생산을 또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이 이제 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눈앞에 있으니까 네, 이거 보고 가자라는 시각이 더 강하긴 해요. 그 이후에 대한 예측의 무게는 어디에 실려요? 일단은 공화당이 되면은 일단 여의도의 시각은 공화당이 되면 그래도 IRA 법안이 정책적인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 않겠냐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건 사실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민주당, 공화당이 어떻게 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혜 섹터와 또 반대 섹터로 나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뿐만 아니라 IRA 법안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는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바로 전쟁 변수인데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전쟁 계속 끌고 간다 라면서 공화당은 대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이제 또 우세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전쟁 국면도 분명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생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크게 봉변을 당할 국가는 우리처럼 IRA 법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면은 지원이 끊겨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으로 확 급속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5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우리 돈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얘기냐면 좀 더 주라. 우리 부족하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고령의 버럭하를 뭐?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난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안보 지원을 해준 금액으로 따지면 약 26조 원이 됩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뭐하냐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성향이 아직도 공화당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화당의 상하원을 가지면 우크라이나 지원 우리 못해.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이 전쟁도 러시아 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 아까 우리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강하다. 강달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석유 패권 이야기는 자칫 이 석유 패권이 이번 겨울에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 사우디나 이란 그래?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졌어? 기회인데? 그럼 우리 석유값 더 올려. 오펙 플러스 감산해. 200만 배럴 감산으로 지금 하루 생산량이 2%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영향이 더 크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까지. 사실 이 중간 선거가 이게 정말 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는데 전쟁과 뭐 IRA 이렇게 뭐 정치, 정쟁, 뭐 경제까지 아우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2년이나 남았는데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중간 선거 이후에 분명히 뭐 상하원이 갈리거든가 아니면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심판론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분석인데 저는 그래서 중간선거 보지 마라. 아까 중간선거 말씀하셨는데 중간선거 보지 마라. 저는 경제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우리 매경입니다. 자, 지금 미국 상황은 중선을 보시지 말고 연준을 봐야 됩니다. 연준? 연준에 앞으로 이 기준금리 테이퍼링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 좀 완화될 건가? 1월인지 내년 1월인지 3월인지 이걸 더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가뜩이나 불리한 데다가 지금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물가거든요. 사실 미국의 중간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제발 기준금리 좀 올리지 마. 우리 지금 미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950년 이후에 미국 중간선거 19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중선보다는 중간선거보다는 연준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가 IRA법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 해소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을 쓸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라 파월이다. 파월. 바이든이 아니라 파월입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간선거이후에는 증시는 전통적으로 랠리를 보였다라는 그렇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의도에서도 선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걸 저는 처음 봐요. 맞아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잘 나온 것도 아니고 환율이 지금 뭐 1,4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여버리면 사실은 강달러 현상이 더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또 안 좋은 시나리오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1,400원인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고 네네. 외환보유액이라든지 기업의 체질은 좋은 상태에서 환효과를 볼 수 있어.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장님의 얘기와 또 여의도의 시각을 정리를 해보면 중간선거 변수는 시장에 일단 지금 호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악재도 아니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국내외 정치 상황 보시느라 정말 바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